여러분들 일하는 거 자식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자식들한테 여기서 일하라고 할 수 있어요. 싫죠? 왜 싫어? 새파란 관리자가 반말을 하든 쌍욕을 하든 진상이 뺨을 때리든 침을 뱉든 하루 종일 광대뼈 떨리도록 이 꼬리 끌어당겨서 생글생글 웃고 있어야 되잖아. 이거 부끄럽잖아. 이거 자식들 볼까 봐 무섭잖아. 왜 정당하게 일하고 돈 받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돼? 우리가 근로계약했지 노예계약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안 벌면 수도세, 전기세, 애들 급식비 못 낼 사람 분명히 있어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니 국민소득 2만 불이 코앞이니 하면서 선진국 다 된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어째 갈수록 고달파. 남편들 죽어나가고 엄마들 쥐어짜고 애기들 울려서 차린 잔치상이요. 그래놓고 지금 우리들한테 뭐라 그래요? 지금 주고 있는 것도 아까우니까 가진 건 내놓고 나가라잖아. 월급 몇 푼 깎아서 파견직으로, 계약직으로, 외주업체로 여러분 그대로 그 자리 다시 채워 넣을 거. 우리 인간 아니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책상에 앉아 더했다 뺐다 하는 종이에 박힌 숫자고, 시키는 대로 하다가 새끼 낳아 길러서 머릿수만 채우면 되는 가축이요. 뺏어도 화내지 않고 때려도 반격하지 않으니까, 두렵지 않으니까.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살아있는 인간은 빼앗으면 화를 내고 맞으면 맞서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월급 한 푼 못 받고 쫓겨났다고. 제가 오토바이를 망가뜨렸거든요. 월급을 받았다가 수리비로 돌려줬다는 거야? 아예 받은 적이 없다는 거야? 월급 받은 적 없는데. 근데 제가 오토바이를 망가뜨려서 사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거기 어디냐? 안 되는데 오면 죽인다고 그랬는데. 못 죽여. 돈 받을 거 아니면서 한 대짜면 내가 당신 뭐야? 아, 사장님. 너 이 새끼 내 눈에 띄면 죽는다고 했지 왜 또 기어들어왔어? 어? 체불임금 받으러 왔어, 난. 체불임금? 당신이 뭔데? 쟤랑 무슨 관계셔? 좀 전에 그 길 가다 만난 관계인데. 아이 나 이 별 미친 씨. 내가 저 새끼 때문에 속썩은 거 생각하면 의자를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썩 나가쇼. 아, 법. 사장님 법 좋아하시나 봐요. 근로기준법 36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미지급 임금의 지연 이자는 이율연 20%로 한다. 우리가 더 너무 법 들어 살면 정없고 그러니까 이자 빼고 최저임금으로만 연장 심야 휴일 수당 계산하면 부자 되랴 700만 원 나오겠네. 700? 아, 나 머리 자르고 착해 보인다는 소리 자꾸 듣더니만 이제 별... 나가 이 새끼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나이 좀 있으면서 어른 대접 좀 해줬더니 700? 아, 나 진짜 장사한테 갖고 죽겠구만. 어디서 이런 게 기어들어와가지고. 야, 잡지 마, 나봐. 어이, 진짜. 법이 통하는 분이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데. 네 형님, 어쩐 일이세요? 야, 너 그 만리장성이라고 중국집 아냐? 알죠? 우리 거기서 회식 자주 하는데. 누구는 부를 동생 없는 줄 아나. 이제 하지 마. 예? 그 만리장성에서 회식하지 말라고. 시켜 먹지도 마. 공단에 중국집 거기밖에 없는데. 따지냐? 아니 따진 게 아니고 거기. 여보세요, 형님. 누군데? 부서장님인데 만리장성에서 밥 먹지 말라는데요? 먹지 마 그럼. 짜장면 안 먹으면 죽냐? 쿠폰은요? 버려. 두 장만 더 먹으면 양장피가 공짜인데 이거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야, 버리라고. 예, 사부님. 아, 예. 거기 알죠? 우리 발대식 거기서 했는데요. 이제 거기 가지 마. 아, 예. 뭐 사부님이 그러려면 그래야죠. 조합원들에게 전파하겠습니다. 만리장성이요? 왜 거기 탕수육 괜찮?
나요? 신라장님 부신지 왜? 만리장성이요? 소장님한테 오지게 찍혔는 것 같네. 예, 한신전자 노동조합입니다. 제가 뭐 힘이 이간데요. 예약 취소할게요. 가지 말고 안 가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 안 갈게. 화요일에 봐. 오케이. 어디 보자. 사장님. 사장은 그쪽이 사장이고. 형님, 드리겠습니다. 받아. 쓰리 한 바퀴 가방에 잘 넣어서 다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알면 됐어. 이 은혜 평생 잊지 말고. 아, 저 잠깐만. 이거 사례금이야? 예, 얼마 안 되지만. 친구 올해 몇 살? 24인데요. 이야, 그 나이 먹고 지 몸 판 돈도 떼이고 그랬구나. 아이 친구야, 쓸데없는 어른 흉내 내지 말고 네 밥그릇이나 잘 챙겨. 어? 그럼 간다. 받아. 일 있으면 연락해. 그나마 차도 느리고 쓰레기 부대라도 있었으니까 목숨이 붙어 있지. 그거 안 했으면 큰일 칠 뻔했어요. 한 2달은 병원에 누워 있었고 병원비는 회사에서 해줬는데 이게 영 낫질 않는 거요. 일은 계속 해야 되는데. 왜 몸도 성치 않은 양반을 내 차에 태워요. 밤새 뛰어봐야 뭐 겨우 도탁 뛸까 말까인데 그. 야, 네가 지금 며칠간 회사 사정 좀 봐줘라. 그 청소일이 보긴 그래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저녁 먹고 나가서 다음날 점심 때까지 밥도 못 먹고 종일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야 돼요. 젊은 애들도 골병이 된다니까. 그런데 난 몸이 부실해서 남들한테 지임만 되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 받으려니까 내 마음도 안 좋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눈치를 주고. 지금 남 걱정할 찾으세요. 벌어놓고 말아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요. 뭐 그린벨트 풀리는 선산이라도. 아이고 행여나 돈 잘 버는 효자는? 다 저 살기 바쁜데. 그럼 회사 잘리면 뭘로 벌어먹게요? 형님 몸으로 벌어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몸 고장 났잖아. 형님 망한 거라고 지금.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사람 좋은 얼굴 하고 계신 거냐고. 사고 난 뒤 그 회사 퇴직한 사람 있어요. 그 사이에 그만둔 사람은 없는데. 왜요? 산재 처리하려면 증인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재직 중인 사람이 해주겠어요. 그렇잖아도 누가 산재 받으면 다달이 돈이 나온다 해서 회사에다 말은 넣어봤는데. 산재? 아니 누가 떠밀어서 탔어? 홍씨 혼자서 제 발로 올라탔다며. 회사에서 병원비 다 줘서 더 이상 산재 신청 못해. 거짓말이에요. 노동부 감사 받기 귀찮고 보험금 올까봐 그러는 거야. 회사랑 상관없이 형님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작성해서 내면 되는 거요. 그러니까 증인해줄 사람을 꼭 찾으시오. 나 시끄럽게 왜 여기서 난리야? 그리고 이 상황에 맞는 곡이냐 그게? 여기나 저기나 다 하자야 하자. 증인 못 찾으면 형님 인생 쫑나는 거요. 긴장 좀 합시다. 아이고 안녕들 하십니까? 고생들 많으십니다. 예. 아 형님
마침 계셨네요. 산자 안 한다고 했는데 여긴 무슨 일로?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형님 잠깐만. 조심하시고. 자, 부진환경 여러분, 잠시 전하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홍종갑 씨가 저랑 잘 아는 형님이신데 얼마 전 근무 중 사고를 당하셨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아시죠? 에이, 다 아시잖아요. 지금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양심이 따끔따끔하신다. 그죠? 산재 받으면 임금의 70%를 받으면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산재 처리하려면 증인이 필요하겠죠. 지금 회사에서도 잘릴 판이고 몸으로 벌어먹는 사람 몸 상하면 굶어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자, 이게 제 명함이니까 넣어두셨다가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꼭 좀 연락 주십시오. 저기 증인하면 회사에서도 아는 거 아닌가요?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심에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일로 해고되면 제가 복직되도록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법으로가 안 되면 힘으로라도. 다들 먹고 사시기 빡빡한 거 압니다. 그래도 다음에 또 누가 다칠지 모르는 게 세상 일 아닙니까?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요. 아는 형님 좋아하네. 야, 나 당신 알아? 당신 빨갱이지? 노동상담소인가 뭐시긴가 이 동네 빨갱이 집합사 아냐? 빨갱이면 뭐 어쩌라고? 111에 신고해. 이 새끼가 말이 짧다? 너 몇 살이야? 말은 네가 먼저 짧았다. 나이는 알아서 뭐하게? 뭐? 궁합보게? 이 새끼가 쓰레기 치운다고 사람을 쓰레기로 보내? 너 오늘 잘 만났다. 내가 이래봬도 월남에서 빨갱이 잡던 사람이야. 네 같은 새끼는 지금도 단박에 때려 죽인다 내가. 딱 보니까 총 맞은 전우 버리고 도망 잘 치게 생겼네. 말리지 마. 아무도 말리지 마. 나 이 새끼 오늘 작업하고 나랏밥 좀 먹을 테니까. 같이 일하다 다친 동료 하나 지킬 깡도 없는 인간이 사람 죽일 깡은 잘 돼 있겠다. 나 볼일 다 봤으니까 이거 놓지. 야, 일로 와나? 어딜 빼? 고생하십시오. 야, 인마 안 바쁘자. 야심하겠냐, 자식아? 비겁하고 무력해 보이는 껍데기를 잡고 흔들고 압박하면 제가 사장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해드릴 테니까 부탁드립니다. 분명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아 형님 홍씨 또 제 차요? 아 요새 내 맨날 홍씨 때문에 그 퇴근 시간이 늦잖아 내만. 아참 그. 아 진짜 왜 이래 나한테? 아 그게 아니고. 저기 소장님, 홍씨 아저씨 제 차에 태울게요. 그럴래? 그래 그 젊은 네가 고생 좀 해라. 에? 형님 가겠습니다. 야, 야, 아 정말. 너 또 쓰레기 들고 뛰려고? 기사는 관리자고 상차원은 종업원이야. 기사가 쓰레기를 만지면 상차원들이 기어오른다고. 네가 자꾸만 그러니까 회사 기강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아저씨, 저랑 가요. 동만이. 분명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다음 한 발이 절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제 스스로도 자신을 어쩌지 못해서 껍데기 밖으로 기어이 한 걸음 내딛고 마는 그런 송곳 같은 인간이. 왜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구체적인 입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아, 상담? 예, 다 끝나가니까 거기 잠깐 앉아요.
아, 네. 어쨌든 우리 헌법에 노동 3권은 남아있다 이거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것이 무엇이냐? 노동자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회사랑 요구 조건 걸고 교섭을 하고 교섭 틀어지면 단딱거리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 사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야. 파업하면 일 안 하잖아. 커피 드려요. 노동자가 일을 안 하면 회사가 영업을 못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때로 몰려서 남의 영업을 방해해도 된다는 게 헌법에 보장돼 있다. 그 노사협의 있지? 그거 학급회랑 다른 거 없어. 저는 영희가 학교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교실이 춥네 덥네 짝꿍이 이쁘네 못났네 해봐야 선생의 쌩까면 끝이야. 근데 노조가 교섭 요구하면 회사는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처벌받아. 노조만이 그런 강제력을 가진다. 아이고 우리 회사는 알바한테 위임장 써주고 교섭 내보내두고만 뭘. 신사관 말씀하시는데 불경한 소리를. 아 맞다. 이번에 태형기업 교섭 시작하지 않았나? 했지. 소장님한테 봉투 줬다면서요? 얼마래요? 500. 아이고. 우리 놓친내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시지. 형님 몸값 완전 똥값 뛰었어. 우리 사장은 나 다음에 위원장 선거 안 나가면 1억 준다는데 1억? 나 계약금이라잖아. 계약금 자식아. 어차피 안 받을 거면 만 원 뭐하고 저건 뭐 할 건데. 아유 기분이지 기분. 화내는 거 보니까 상처가 많이 크신가 봐. 너 자꾸 그래 봐. 확 너네 회사 너무 자문으로 가버리는 수가 있어. 아유 무슨 농담을 그렇게. 상사가 부하 직원 갈구면 그냥 갈구는 거지. 근데 조합원만 골라서 갈구는 뭐야? 부당 노동행위 그거 아니야? 우리 형님 공부 많이 하셨네. 그렇죠. 부당노동행위. 노동상권을 침해하는 사측의 행위. 노조 만드는 거 방해하고 가입하는 거 막고 가입했다고 회의하고 협박하는 이런 것들. 이거 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이야 좋죠. 근데 뭐 전태일이 손에 들고 죽은 건 법 아니고 뭐래요? 분호 판정 받기가 그렇게 쉬워요? 받아봐야 벌금 몇백. 그거 무서워 안 할 사장이 어딨어. 자기는 유난히 까칠하다. 법 없을 때도 노조 했어.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노동법 공부했다고 끌려가서 고문당하지는 않잖아. 여기까지는 왔다고 우리가. 1800년대 유럽에서 노동자 2명이 술집에 모이는 것도 불법이던 시절, 7살짜리를 하루 14시간 일을 시켜도 그게 고용의 자유이던 시절, 그런 시절부터 피 흘려가면서 만든 법이야. 노동법이. 누가? 당신 같은 사람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못하고 주면 주는 대로 못 받는 인간들. 세상의 걸림돌 같은 인간들. 상담 오신 분, 이런 얘기 처음 듣죠? 네. 이런 건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다 늙은 사람들 모아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지.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모임 노사 교섭을 1년에 6번 한답니다. 요구안 작성, 홍보물 제작, 서명운동, 연설문 제작까지. 프랑스는 고등학교 4과목 수업 3분의 1이 교섭 전략 짜는구나.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판사, 교수 같은 사람들도 노조를 만드는 거예요. 경찰, 소방관뿐만 아니라 독일, 스웨덴 이런 데는 군인 노조도 있어. 근데 노조 있어봐. 군납비리, 의무사, 성추행 이런 게 쉽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산재율은 최저인데 산재 사망률은 최고야. 노조 없으면 죽기 전에는 신고도 못 한다는. 소장님 말씀대로면 프랑스 사회는 노조에 우호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 회사는 프랑스 회사고 점장도 프랑스인인데 왜 노조를 거부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여기서는 법을 어겨도 처벌 안 받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데 어느 성인 군자가 굳이 안 지켜도 될 법을 지켜가면서 손해를 보겠어.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동운동 10년에도 사장 되면 노조 깰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게 인간이란 말이오. 아무튼 있는 것들이 더 해야 해. 에휴,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 한다더니 인간이 동량이냐.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우산공장과 부채공장이 있다. 두 공장은 각각 10명의 기능공을 상시 고용하고 있다. 이곳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당연히 우기에는 우산이, 건기에는 부채가 많이 팔린다. 하지만 10명의 인원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우기에는 우산이, 건기에는 부채가 부족해진다. 반대로 우기에는 부채 공장의 직원들이, 건기에는 우산 공장의 직원들이 남아들게 된다. 그래서 두 공장은 각각 5명씩의 직원들을 내보내 일손이 부족한 공량으로 옮겨 다니며 일하도록 했다. 그러자 직원들은 일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상태에 처하지 않게 되었고, 공장도 이익을 보고 소비자도 제때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었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도 높아졌다. 이게 노동 유연화라는 겁니다. 그죠? 일 많으면 쉽게 뽑았다가 일 없으면 쉽게 자르고, 그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라는 거죠. 일단 그렇다 치고, 그럼 그렇게 해서 더 벌린 돈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왔다 갔다 한 사람들한테 가야겠죠.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 힘들잖아. 일도 새로 배워야 되고 이사도 가야 되고 일 안 하는 기간도 많고, 그러니까 비정규직한테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된다. 근데 실제로 어때요? 비정규직이 더 적게 받죠. 심한 데는 정규직 임금 반밖에 안 줘. 그럼 비정규직 덕분에 돈을 더 벌었는데 오히려 임금은 줄었네. 그 돈은 누가 먹는 거야? 아이 회사가 먹지 누가 먹어? 물론 회사도 먹지. 근데 실제로 회사가 더 먹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 누가 먹을까? 깃발 든 놈. 중간에 깃발 들고 오라가라 하는 놈이 먹는다고. 파견이니 사내 하청이니 하도급이나 하는 간판 달고 전화기 한 대 놓고 이 회사 저 회사로 사람 뿌리는 알선업자들. 대원전자 월요일까지 10명이요. 이게 지주랑 소작인 사이에서 중간 착취하던 마름이랑 뭐가 달라? 황서방, 괭이질이 영 헐렁해. 소작 떼고 싶어. 영혁. 그래 안 그래? 응? 너네 삼진이랑 계약할 때 인건비 얼마로 했어? 요새 시사가 두당 30만 원 되지? 근데 저때 쟤네들 일당 얼마야? 15만 원쯤 되나? 그럼 나머지 15만 원은 누가 먹는 거야? 어? 니네한테 전화 돌린 사람이 먹는 거잖아, 그지?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먹고 인건비에서 또 떼먹고. 저게 뒤질라고 이씨. (2002년) 신규 채용 70%가 비정규직이요. 그럼 이 사람들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 되느냐? 4년이 지나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 9%가 안 돼요. 미국 파견 노동자는 1년이 지나면 57%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한국에서 취업하는 사람 대부분은 평생 일을 해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얘기잖아. 이게 몇 해 이러다 말 게 아니에요. 97년도에 IMF 터지고 나라 살린다고 금 갖다 바치고 회사 살린다고 줄줄이 사직서 쓰고 나갈 때 파견 허용되고 정리되고 시행되고 난리 쳐도 경기 좋아지면 예전처럼 돌아갈 줄 알았죠. 가장 혼자 벌어서 내 식구 그럭저럭 먹고 살고 애기들 키우고 하던 그런 시절, 그런 세월은 다시 안 와요. 꼭지만 틀면 나오는 수돗물처럼 마음대로 갖다 쓰다가 아무 때나 갖다 버릴 수 있는 이 좋은 세상을 어느 미친놈이 바꾸고 싶겠냐고. 몇 년만 더 지나봐.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 기억도 못할 거야. 변속칸에 이렇게 쭉 나래비를 서 있단 말이죠, 그죠? 마려워 죽을 것 같은. 희한하게 옆에 줄만 잡아. 나보다 늦게 온 인간이 나보다 먼저 산다고. 억울하잖아. 이거 해결하면 어쩌겠어요? 한 줄서기. 한 줄서기 하면 된다고. 그럼 공평하잖아. 그리고 여유 되면 화장실을 더 지으면 돼. 근데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들 맨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어느 줄이 빨리 줄어들 수 있는지 비법을 알려드리죠. 내가 싸고 봐야 세상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싸고 있는 그 사람도 조금 전까지 당신만큼 말이 없던 사람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 책임으로 덤탱이를 씌운다고. 개인적으로 해결해봐야 먼저 싸는 놈 순서만 바뀌지, 누군가는 똥마려워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안 바뀐다. 운동회 때도 달리기 1, 2, 3등한테 상 주지. 꼴찌한테 상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없었다. 맞는 말이야. 1등한테 상 주는 거 누가 뭐라 그래? 1등 못하면 벌을 주니까 문제지. 비정규직이란 게 뭐야? 저임금에 뻑하면 잘리고, 위험한 일은 시키면서 산재 처리는 안 해주고, 산재 안 되니까 빚더미 올라옵니다. 노조 만들기는 어렵고, 반복적으로 실업에 빠질 가능성도 높고, 근로 빈곤율도 높아. 우울증에 건강도 나쁘고 승진도 못하고 계속 빌빌거리다가 숙련도도 낮은 상태로 머물러. 거기다 낙인 효과까지 있어서 비정규직 경력은 경력이 아니라 감점료예요. 한 번 비정규직은 뭐다? 영원히 비정규직. 그렇잖아도 못 사는데 경기 나빠지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다고. 고생도 제일 많이 하면서 책임도 제일 많이 지라는 거지 뭐야 이게. 계약기간 만료됐습니다. 재계약 없습니다. 이 통보 하나는 바로 실업자야. 못 먹고 살아. 빚이 쌓이는 거. 미래를 위한 자기개발. 미래는 기약할 수도 없고 새로운 거 배울 여유는 더 없어. 그럼 새로 직장을 찾으면 되지 않니? 실직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새 직장 구하기가 더 어려운 법이요. 직장을 잡아도 또 직장 잃을까봐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에도 벌벌벌 킥게 돼. 이게 바로 현실인 거야. 그거야 남들이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하는 자기 탓이지. 아니,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사회라니, 구조라니. 나도 우리 회사 마음에 안 들고 불법도 많이 저지른다는 것도 알겠는데 솔직히 이런 데만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데는 그냥 인생의 정류장 같은 거잖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것뿐인데 이렇게 안달복달할 필요 있나? 정류장? 여기가 삶의 종착지인 사람 어쩌거든. 이것은 벗어나야 할 함정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터전이오. 경쟁에서 져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다 본인 책임이지. 패배는 죄가 아니야. 우리는 벌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을 사는 거고, 우리는 패배한 게 아니라 단지 평범한 거라. 우리의 국가는, 우리의 정치 공동체는 평범함을 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다 기억하시죠? 직장 다니던 아저씨들 죄다 잘리고, 사업하던 아저씨들 빚쟁이 피해서 도망다니기 바쁘니까 집에서 살림만 하던 주부들이 마트로, 식당으로, 공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죠? 에이, 애들 다 크고 집에 있기 심심해서 용돈이나 벌러 나오는 거지. 여기 그런 사람 없어요. 아, 용돈. 새끼들 학교 가는 것도 못 보고 새벽밥 지어 먹고 나와서는 허리, 어깨, 무릎팔 온데다 파스로 도배하고, 오줌 늘어갈 시간 없어서 방광염 걸리고,
종일 서 있어서 다리는 퉁퉁 부어갖고 시애미가 와도 배짜라 할 뿐인데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용돈 벌라. 누가 거저주는 게 용돈이지 지 몸 골병 들어가면서 버는 돈이 무슨 용돈이요. 남의 일 해주고 돈 받으면 임금이고 일하는 사람한테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 뭐 용돈이라고 칩시다 쳐요. 어? 장판 밑에 뭐 돈이 썩어나도 일 안 하면 몸살 나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 그럼 여기 왜 왔어요? 노조 가입하고 교육받으러 온다니까 무서웠잖아. 무서워 죽겠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삐쩍거리는 아저씨한테 이런 얘기 듣고 있냐고. 응? 여기 멀끔하게 생긴 그 과장이랑 주임이 가자니까 홀려서 왔어요. 응?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는 겁니다. 용돈을 벌러 왔든 생계가 급해서 왔든 일하는 사람이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는 거 자식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자식들한테 여기서 일하라고 할 수 있어요. 싫죠? 왜 싫어? 일이 험해서? 월급이 적어서? 아니죠. 새파란 관리자가 반말을 하든 쌍욕을 하든 진상이 뺨을 때리든 침을 뱉든 하루 종일 광대뼈 떨리도록 이 꼬리 끌어당겨서 생글생글 웃고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응? 이렇게. 이거 부끄럽잖아. 이거 자식들 볼까 봐 무섭잖아. 왜 정당하게 일하고 돈 받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돼? 우리가 근로계약했지 노예계약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말은 안 해도 여러분들 중에도 아저씨랑 연락 끊긴 사람, 애기들이랑 떨어져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안 벌면 수도세, 전기세, 애들 급식비 못 낼 사람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것도 서러운데 없이 살면 몸도 아파. 내 몸 아픈 건 참겠는데 내가 아프고 바쁘면 애기들도 아파.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니 국민소득 2만 불이 코앞이니 하면서 선진국 다 된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어째 갈수록 고달파. 그게 다 우리 피 빨아서 남편들 죽어나가고 엄마들 쥐어짜고 애기들 울려서 차린 잔치상이요. 그래놓고 지금 우리들한테 뭐라 그래요? 지금 주고 있는 것도 아까우니까 가진 건 내놓고 나가라잖아. 여러분들 쫓아내고 그 자리 그대로 비워둘 것 같아요. 월급 몇 푼 깎아서 파견직으로 계약직으로 외주업체로 여러분 그대로 그 자리 다시 채워 넣을 겁니다. 그렇게 뺏어가 놓고 참 그래야 경제가 산다. 당신들 힘든 건 당신들이 못나서 그렇다. 왜 더 졸라매지 않냐? 여기서 더 졸라매면 한강다리 갈래도 차비가 없어서 걸어가다가 굶어 죽을 판인데 그따위 소리들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인간이 인간한테 어떻게 이렇게 독하게 구나 싶죠. 우리 인간 아니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책상에 앉아 더했다 뺐다 하는 종이에 박힌 숫자고 시키는 대로 하다가 새끼 낳아 길러서 머릿수만 채우면 되는 가축이요. 뺏어도 화내지 않고 때려도 반격하지 않으니까 두렵지 않으니까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살아있는 인간 빼앗으면 화를 내고 맞으면 맞서서 싸웁니다. 당신들 원하는 게 뭐야? 복수야? 원하는 게 복수면 노조 없어도 지금 당장 할 수 있어. 소방법, 식품위생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걸만한 거 다 걸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고 회사 비리 까발려서 인터넷이고 길바닥이고 다 도배해. 그럼 적어도 점장이랑 관리인들은 죽도록 괴롭힐 수 있어. 원하는 게 그거야. 걔들만 날리면 행복해. 그럼 당장 지부 해산하고 그렇게 해. 괜히 여러 사람 힘들게 할 게 뭐 있어? 가입서 들고 굽신거릴 일 있나?
교육한답시고 피곤한 사람들 끌고 다닐 일인다. 얼마나 좋아. 그래도 또 똑같은 관리자면 말짱 황이잖아요. 잘하네. 그러니까 옥장판을 팔든 전도를 하든 사람들 모아서 노조 세우는 수밖에 없잖아. 한심하고 깝깝해 보여도 그 사람들이 당신네 싸움의 수단이고 목적이야. 그 사람들 없으면 당신들도 없다고. 우리한테 팔 게 있어요? 노조 하면 뭐가 좋은지 보여줘봐요. 아직 오지도 않은 위기로 협박만 하지 말고 작은 거라 좋으니까 회사에서 얻어낼 게 있을 거요. 작은 거라면 당신의 현장을 당신들이 알지 내가 아나. 공통적인 불만사항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월급? 그런 걸 당신들 힘으로 어떻게 따내? 돈 안 드는 거. 아, 맞다, 장갑. 장갑이요? 아, 장갑 나오잖아요. 비닐 장갑은 너풀거려서 요리할 때 못 써. 라텍스 장갑 써야 되는데, 아휴, 그거 다 우리 돈으로 사는 거야. 하루에 2장씩은 써야 돼서 은근히 부담되고, 그거나 좀 해결해줘, 응? 네, 누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근무복도 한 벌도 어떻게 해봐. 달랑 한 벌 주고 언제 빨아서 언제 말려서 다루 입냐고. 응? 네, 고마워요, 누님. 수고해주지. 수고. 근무 시간보다 30분 먼저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한다. 한복, 교대, 대기 시간도 노동 시간에 포함된다.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일반 소세지보다 맛있다. 판촉사원은 협력업체의 직원이지만 푸르미 매니저의 업무 지시에 따라 일한다. 불법 파견이다. 과장님, 이건 다른 사람 시키시면. 다른 사람이 어딨어 지금? 응? 임신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몸에 더 안 좋아. 운동을 해야 나중에 고생 안 해. 올라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금지된다. 가짜. 옆에 거랑 딱 맞추라고. 벌써? 영에 5만 원 뒷퍼났대. 캐셔는 정산이 틀리면 부족한 금액을 자비로 채우거나 월급에서 공제한다. 그렇다고 돈이 남을 때 차액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발생시킨 손해를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다.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가끔 고장난 신호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는 모든 신호등이 꺼져 있다. 대체 이 신호등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일동 푸르미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국유통연맹 소속 한국푸르미 노동조합 일동지부 조합원들입니다. 회사는 저희 노조가 노조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매장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점심도 거르고 휴식도 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매장에 직원이 적어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상 코너에 가시면 억울하게 생긴 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 총각은 회사가 구멍난 장화를 바꿔주지 않아서 악성 무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총각 보시면 힘내라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계산대에 가시면 똥머리 캐셔가 있습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 소변을 못 봐서 그런 거니까 기분 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찬 파트 나이 든 직원, 그 사람은 주름 수술 때문에 인상이 그런 거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신선식품부에 가시면 이마에 반창고 붙인 보모 닮은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놈이 나쁜 놈입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 포로리 노동조합 일동지구 조합원들입니다. 우리 부장님이 노조 탈퇴하면 월급 다 받을 수 있대. 이번 달에? 그런 것 같아. 이거 봐. 아니 그거 부당 노동행위잖아. 어? 그런 소리 하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 어이구 젊은 사람들이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어? 그 고생하는 사람들 배신하고 그러면 안 돼. 돈 몇 푼이요?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 돈 없으면 우리 아이 학교 끝나고 집에 혼자 있어야 돼요. 아줌마가 우리 애 봐줄 거예요? 아니 학교에 갈 나이면 어? 혼자 집에 좀 있어도 되지. 어? 이거 옛날 같으면 그날 그건 옛날이죠. 지금이 옛날이랑 같아요? 아니 근데 어른 말을 왜 자꾸 잘라 먹어? 하루 사이에 11명이 탈퇴했다.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주. 지부장님, 사정은 우리도 안 좋아요. 누군 사정 좋아서 밥굶어가며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그래도 너무 그러시면 나중에 재가입할 때 서로 불편하고. 재가입이라니. 지부장님 그건 아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사람들 좋으라고 우리가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번 나가면 끝이지 뭘 또 다시 받아줘요. 그래, 그건 말이 안 되지. 우리가 등 돌리면 저 사람들은 회사에 붙어요. 그러면 회사랑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싸워야 된다고. 결국 참고 손해보라는 얘기잖아요. 저요 나조차고 노조하는 거 아니에요. 나 여기 안 다녀도 먹고 살만 해요. 회사가 계속 엉뚱한 짓 하고 젊은 사람들 애쓰는 게 하도 딱해서 내가 가입한 건데 남들 좋은 일 시키고 그 새파란 것들한테 욕까지 먹어야 돼요 내가. 아니 그냥 걔들이 배신자다. 노조에 한 번 탈퇴한 사람들은 다신 발 못 붙이게 하겠다. 한마디면 될 걸 뭘 분란을 만들어요, 만들기를. 사무장님하고 지부장님이 딱 못을 박아요. 안 그럼 우리 더 못합니다. 서운하고 화나실 거 잘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러는 건 회사 계획대로 움직여주는 거밖에.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탈퇴한 분들은 배신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무게를 견딜 순 없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와 함께 싸우다 우리보다 먼저 쓰러진 것뿐입니다. 저는 부상당한 동료를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 노조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저보다는 여러분들보다는 반달치 월급 때문에 탈퇴한 사람들에게, 탈퇴자보다는 가입할 용기조차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입 자격도 불확실한 계약직들에게 노조는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절실한 사람들에게 열려있지 않는 노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남으시면 더 고생할 겁니다. 고생한 사람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모두가 성공할 것이고, 실패하면 아마도 우리만 실패할 겁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짐만 지세요. 그러다가 우리 전부 나가버리면 과장님 어쩌려고 그러세요? 부대가 퇴각해도 누군가는 전선에 남아야죠.
안 그러면 전멸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퇴각하고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전 여기 있을 겁니다.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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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표정? 네. 아니 누가 내 대신 수건이라도 던져주길 바라는 표정? 다 끝난 표정 짓지 말라고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남았어. 우리 지방노동위원회 갑시다. 진호에 가서 부당노동행위 심판받읍시다. 진호이 가면 이길 수 있나요? 만약 지게 되면 우리에겐 더 이상 아무런 여지도 남지 않게 돼요. 이수인 씨, 지금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은 사람들한테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힘을 얻어요. 모두 이수인 씨를 바라보고 있잖아. 이수인 씨가 일동점의 동력이야. 당신이 멈추면 사람들도 다 멈춘다 이 말이요. 지금 이수인 씨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호에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진다고 생각해요? 응? 이렇게 훌륭한 노무사가 있는데. 이수인 씨가 일동점의 동력이야. 당신이 멈추면 사람들도 다 멈춘다 이 말이요.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심판회의 소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미지급 임금 건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그게 뭐 하는 데인데요? 노사 간 중재랑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고 구제하는 곳이에요. 그런 데가 있었구나. 근데 거기 가면 받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받을 수 있다니까 간다는 거겠지. 그죠?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만 입증해낸다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입증하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진호위 가기 전까지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해내는 일. 만약에 입증해내지 못하면요? 아니요. 입증해낼 겁니다. 아직 진호위에 대한 증거가 모자라요. 그걸 어디서 모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증거야 걔들이 줄 거고. 네? 증거는 사측에서 줄 거라고요. 진호위 준비한다고 사측에서 이것저것 코 묻은 휴지까지 싸그리 다 긁어 모았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 것만 잘 챙기면 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래. 그냥 모르는 채 있읍시다. 알면 또 그걸로 고민하지. 그거 말고 진호위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얼굴. 그 얼굴로 가면 백전백패요. 제가 볼 때 이럴 시간에 좀 더 증거를. 이수희 씨, 내가 그동안 진호위에서 튄 침만 모아둔 노아의 방주를 나 믿고 따릅시다. 자, 위스키. 이 이빨이 11개인가 10개인가? 어? 자, 이빨 보이게. 위스키. 지금부터 2003 부당노동행위 34 심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 확인하겠습니다. 신청인 한국푸르미노동조합 일동지부 주강민님. 네. 이수인님. 네. 법률대리인 구고신 노무사님. 네. 공익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업무 방해로 형사 고소한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방해했나요? 단체로 매장 정문을 봉쇄하고 혐오감을 주는 복장으로 고객들에게 회사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편안한 쇼핑 분위기는 대형마트 업무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첨부한 자료에서 보시듯 조끼 착용 이후 영업 실적이 눈에 띄게 하락하였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매장 입구를 봉쇄한 적이 없습니다. 회사가 조합원의 출입을 막아서 입구 근처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저게 봉쇄가 아니면 뭡니까? 저러고 있는데 누가 저런 분위기에서 쇼핑하고 싶겠습니까? 이건 우리 거네.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 어디에서 고객의 불편과 혐오를 느낄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고객들은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오히려 신청인의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고객 게시판 글에도 노동조합 활동이나 복장에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고객들이 혐오감을 느꼈을 거라는 건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며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혐오감이 간단한 사실관계조차 오인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전월과 비교하면 매출이 하락한 것이 맞지만 전년도 동기간 매출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매출 하락이 노조활동과 연관됐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고 만일 연관이 있다면 사측의 노무 수령 거부 또한 주요 원인에서 배제될 수 없습니다. 피신청인 노조조끼를 입은 직원들의 노무 제공을 거부했는데 유니폼을 입지 않으면 업무가 불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비스업에서의 유니폼은 여타 제조업들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취업규칙 및 사내규칙 등의 유니폼 착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특히 신선식품부의 경우 특별히 상시교육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조법에는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 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부는 농수산품 등의 변질, 부패 방지가 업무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복을 착용하고 신선식품을 다루려 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식품 위생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며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쟁의 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쪽 끼는 깨끗한 겁니다. 돌려 입거나 누가 입던 거 아니고 새 거였습니다. 위생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위생상 문제될 게 없다는 건 누구 판단입니까? 그걸 증명할 근거 있습니까? 노조법 제38조 제2항 규정은 쟁의 행위 기간 중에도 해당 업무 수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조합 측에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제재의 근거로 적용될 수는 있어도 노무 수령 거부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논조에서 벗어나신 것 같군요. 지금 검증되지 않은 의복을 착용하고 신선식품의 다른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피신청인 회사는 유니폼 착용이 위생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유니폼이 아닌 단체복을 입도록 지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 뭐야? 이거 사내 책자예요.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들고 와봤어요. 뭐야? 체육대 한 거야? 아니 이거 프로미 창립 80주년 행사 사진이에요. 전 직원들이 기념티 맞춰 입고 그리고 행사도 하고 그리고 매장에서 이렇게 일할 때 다 같이 이거 입고 일도 하고 그랬었어요. 회사 기념일 단체 티셔츠 입고 신선식품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는 피신청인 스스로 유니폼과 여타 의복 간의 위생상의 차이가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회사에서 제공한 티셔츠는 검사 절차를 통과한 제품입니다. 전혀 검증되지 않은 노조 조건은 다릅니다. 어떤 검사 절차요? 자료 있습니까? 그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건 노조 측에서 입던 노조 조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음질도 불규칙하고 글자 인쇄도 쉽게 번집니다. 프린팅 잉크 냄새도 코를 찌릅니다. 이렇게 조악한 제품이 위생상 취약한 건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지병이 좀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순 씨, 이번으로 문자에서 팩스 하나 받아와요. 급한 거니까 빨리요. 시간 오래 못 끌어요. 더 이상 심판위원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판결을... 자, 2003 부당노동회의 34. 부진 연구소에 의뢰한 노조 조끼와 푸르미 유니폼 두 벌에 대한 오염도 분석 결과입니다. 이상하네요. 노조 조끼가 특별히 깨끗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노조 조끼는 두 벌씩 지급됐지만 유니폼은 한 벌밖에 지급되지 않아서 세탁을 자제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개인차입니다. 청결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직원도 있습니다. 누구의 어떤 유니폼으로 검사했는지 불분명합니다. 매일 빨아 입는 직원의 유니폼이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매일 빨아 입을 수 있죠. 아침 8시까지 출근해서 오픈 준비하고 밤 10시에 폐점, 뒷정리까지 끝나면 11시. 그 시간에 집에 가서 매일같이 유니폼을 빨아서 아침까지 뽀송뽀송 말려입고 출근할 수 있죠. 위생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유니폼을 한 벌밖에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사측, 노조 조끼에 대해서 더 할 말 있습니까? 회사에서는 식품 위생을 이유로 출입을 막았다고 주장하지만 조합원들 중에는 신선식품을 다루지 않는 부서의 직원도 있었습니다. 식품 안전이 문제였다면 신선식품부 조합원들만 막았어야 합니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노동부 권고대로 푸르민 노조와 5달 동안 6차례에 걸쳐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섭 중에 별 이유도 없이 일동지부만이 위법한 단체 행위를 하는 건 개인의 복수심을 해소할 목적으로 노조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의심케 합니다. 누구의 어떤 복수심을 말하는 거죠? 신청인은 부당해고 지시가 사태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수인 과장 혼자만의 주장일 뿐입니다. 회사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이렇게 일을 키우니까 회사로서도 정말 난감합니다. 이유라도 알면 뭐 대화든 뭐든 해볼 수 있겠지만 아니, 복수심이라고 하신 것에 대한 근거를 묻는 겁니다. 최근 인사이동에서 진급이 누락된 것 때문이라는 것이 이수인 과장을 잘 아는 직원들의 공통된 추측입니다. 아랫사람 과를 들추는 것이 참 저로서는 괴로운 일이긴 한데 그 이수인 과장은 매우 자기 중심적이고 남을 무시하고 화합하는 걸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물론 이수인 과장의 실적이 우수하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게 능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화합하는 능력이야말로 기업이 바라는 첫 번째입니다. 솔직히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1년 동안 회식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일을 합니까? 그럼 진술서 외에 그런 직원 간들의 평가라든가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도 참 유감스럽습니다만 멤버십 관련한 평가 기준이 미비해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 사호가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수인 과장은 고객들과의 잦은 마찰에 빚어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3회에 달합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이미 드신 상품을 환불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 뭐야? 아, 당신이 점장이야? 어? 이 코너 책임 매니저입니다. 아줌마,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어? 내가 점장 불러달랬지. 언제 매니저 불러달래? 빨리 가 바꿔. 바꿔 빨리 이거 진짜. 점장님의 아도 결과는 같습니다. 환불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 나? 뼈 부러지겠네. 경찰 부르시죠. 뼈가 부러져서 못 부르겠으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고객과의 마찰 건은 당시 회사에서도 모두 문제없다고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수인 씨가 성격이 까칠하고 자기 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 노조가 이수인 씨 사조직도 아닐 뿐더러 본 심판회의는 신청인의 인성검사를 하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피신청인 회사에 신청인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는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피신청인은 노조 조끼 착용과 관련하여 조합원 27명을 업무 방해로 형사 고소하였고 매장 출입 저지로 동기간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심대한 점, 이로 인해 조합원 15명이 노조 탈퇴서를 제출하였고 지부 설립 이후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남발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노무 수령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단된다 할 것입니다. 본위원회의 엄정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제 이수인 씨 차례요. 네. 위스키.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 완전히 이겼어. 소장이 겁나 똑똑해. 소장님, 저희 완전히 이긴 거 맞죠? 내가 위원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아나? 딱 봐도 이겼죠. 안 어울리게 겸손하고 그래요. 대박이지. 인용되셨어요. 내일 연락 주셔도 되는데 퇴근 시간도 지났는데 이렇게까지. 예. 들어가세요. 예. 아우 세상에. 아우 살았다. 아이고 지금 팔을 이렇게 들라니까. 덕선 씨 때문에 우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이겼대요. 우리가 이겼대요. 덕선 씨 여기 만나서 이겼대요.